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은 없고 주민과 농장주 사이의 갈등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청하면의 5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돼지 농장 폐쇄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4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타지에 와서 벌 만큼 벌었고 또 했으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풍산농사는 폐쇄하라. 주민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땅값이 떨어져 손해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기 힘듭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살러 왔다고 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농장 주변에서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에서 27년째 돼지 농장을 운영해온 농장 주인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최근 미생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밀폐형 액비 저장 시설도 설치해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좋다면은 채택을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축산 악취를 둘러싼 민원은 축산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난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곧바로 바다에 버리지 못하고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개별 농가에서 악취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포항시나 경상북도가 나서 축산 악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예산과 기술을 집중 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경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주영호 실종 선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전복된 주영호가 표류하고 있는 해역이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종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제 오후부터 수색을 중단하고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주영호는 현재 구룡포 남동쪽 160km 해상인 일본 배타저 경제수역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현재 풍랑경보가 내려져 초속 20m의 강풍과 6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쯤 포항시 구룡포 동쪽 35km 해상에서 어선 주영호와 홍콩선적 상선인 레이크호가 충돌해 어선에 탔던 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송내동의 모 철강회사 생산라인에서 제품 결속 작업을 하던 53살 장모 씨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생산라인에서 결속 설비 주변 정리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올해도 사업 구조 개편 등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철강과 금속 융 복합 추진과 수요 산업 확충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3년간 추진한 구조 조정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계열사 54곳을 정리했고 44건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목표의 66%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51건의 구조조정을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저수익 비효율 사업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룹 간 서로의 강점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원샷법에 따라 사업 재편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일부 전기로 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신강종 개발과 관련 투자에 들어갑니다. 동국제강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올해 포항 제2 훅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컬러강판 설비를 늘립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사 구조 조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연구개발 확대와 수요산업 창출 등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속하고 융복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전략적인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올해 철강사들의 구조조정 추진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AI 차단과 물가 안정, 체불 임금 없애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AI 차단을 위해서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마을 방송을 하루 2번씩 하고 24시간 가축 방역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제수용품 중 수요가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5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용 과일 가격이 예년보다 저렴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가을 좋은 날씨로 과일 생산이 급증해 올 설 명절 사과 출하량은 4만 9천 톤으로 예년보다 50% 넘게 증가하고 배 역시 소폭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는 10kg에 2만 5천 원으로 예년보다 20% 이상 저렴해지고 배도 1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메기와 오징어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 지역은 겨울이면 하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때 사용한 바닷물을 하수 처리장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는데 염분 때문에 정상적인 하수 처리가 불가능해 해마다 환경부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정화한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부에 적발된 포항 구룡포 하수 처리장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8년째 겨울철이면 한두 차례씩 이렇게 적발돼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왔고 환경부 감시 대상이란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수 유입량이 처리 용량 12,000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수산물인 말린 오징어와 과메기의 영향이 큽니다. 하루 20톤 미만의 폐수는 하수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징어와 과메기 생산업체들이 손질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염분의 바닷물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미생물 반응으로 하수를 정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 미생물 반응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화 기능은 약화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포항시는 그동안 공법을 바꿔보고 시설도 확충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며 아직 검증된 설비나 공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디하수 공법이라는 공법도 바꿔봤고 그리고 또 자체 또 유랑조종조도 저희들이 또 시술도 또 신설해서 더 늘려봤고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바닷물 폐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해수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오징어와 과메기 가공 때 생기는 바닷물 폐수의 경우 부산물을 제거해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육상 양식장처럼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환경부 등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구룡포가 과메기와 오징어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관이 하나 돼 하수 처리의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수산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마을어장에 어패류 방류와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55개 어촌계 마을어장이 백화 현상과 적조, 고수운 등으로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12억 원을 들여 전복과 해삼 종묘를 집중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4억 원을 들여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1억 4천만 원으로 불가사리 등을 없애며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갯바위도 닦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내수면에도 다슬기와 붕어 등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노인과 산모,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위생 지도와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경상북도와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 반 40명이 참여해 조리장의 청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229곳과 산후조리원 21곳 등 모두 344개소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상 없이도 자발적 참여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줄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대구 백안 삼거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 옆으로 직진차가 신호를 위반해 통과합니다. 경찰에 신고된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앱을 활용하거나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단해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만 건을 조금 넘던 공익신고는 이듬해 8천여 건이 더 늘었고 지난해에는 5만 5천 건을 넘으며 43%나 급증했습니다. 주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제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덕분에 교통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2,9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8% 줄었고 부상자도 8% 정도 감소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등 특별한 보상이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경찰이 되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신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12 지진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진 방제 종합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진 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과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 단층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실내 지진 대피소가 따로 없었지만 9.12 지진을 계기로 5개 대피소 1,069개소와 실내 구호소 328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카카오 내비, 티맵 등을 통해 제공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건천읍에 있는 금천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사유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 유구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역사교육의 장으로 고분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됩니다. 금천리 고분군은 1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963년 사적 제43호로 지정됐으며 경주시는 이번 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말 이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쳤죠. 아이스 클라이밍 세계대회가 열린 청송 얼음골에는 빙벽이 제대로 얼면서 20개국 국가대표 클라이머 수백 명이 빙벽 타기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수직으로 떨어지는 빙벽을 스파이더맨처럼 거침없이 올라가고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로프 한 줄과 두 자루의 아이스바일만을 의지해
365m 빙벽을 오르는 아이스 클라이밍 속도전 경기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청송 개최 7년째인 올해 세계 상위 랭킹 선수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난이도 1위는 한국의 박희용, 송한나래가, 속도전은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전통의 강호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что получи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И здесь конструкция, и лед такой ровный.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здесь выступать. 청송 얼음골은 토요일은 영하 11도, 결승전인 어제 영하 14.4도까지 떨어져 최상의 빙지를 유지했습니다. The wall is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Level of organization is very good. Everything looks awesome. 극한 스포츠의 인기로 아이스 클라이밍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드라이 툴링 또는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장이 이곳이기 때문에 같이 이 장소가 뜨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철 맞은 대게와 회를 먹기 위해 외지 나들이객들이 주말마다 영덕으로 몰리면서 영덕 일대에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영덕 나들목에서 강구항까지 가는 4km 도로는 주말에는 꽉 막혀 40분 이상 걸리며 대게 상가가 몰린 강구항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7번 국도를 이용해 영덕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정체까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 후 지난 8일까지 영덕을 찾은 관광객은 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울릉군은 설을 맞아 귀성객을 위해 여객선 운임을 3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있으면 됩니다. 대저해운과 태성해운 선사 두 곳의 여객선 표를 사전 예매한 뒤 16일부터 22일까지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의 과학을 아우르는 시도는 최근 예술계의 한 동향인데요. 기술과 공학, 수학을 접목한 미술전이 포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불을 밝히고 시동을 거는 자동차. 물과 기름을 섞은 액자는 움직일 때마다 다른 그림을 선보입니다. 세 개의 명화를 수학적 연산을 거쳐 황금 비율로 재구성한 조각품도 눈길을 끕니다. 처음 전시회를 왔을 때는 정말 신기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신기했습니다. 전시된 70여 점의 작품은 모두 과학적 지식이 적용됐습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이 작품은 실제 방사능의학과 교수가 제작했고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빛은 낯선 빛의 예술품이 되며 수학의 벡터 개념이 디자인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조합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을 융합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수록된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준비족 연대기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장에서 개막하고 김명하의 흥겨운 영덕아리랑이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하수 폐수 처리 시설 가운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이 전체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하폐수 처리 시설 302곳을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37곳과 수질 자동 측정 장치 관리 기준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대구 현풍과 포항 등의 하수 처리 시설 25곳, 고령군 개진산업단지 등 폐수 처리 시설 11곳, 영양 분뇨 처리 시설 1곳 등이었습니다. 환경청은 이들 시설에 개선 명령,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평해읍 거일 1, 2 동중
포항시 우현동 주식회사 정암조경 천종윤 대표 각 5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장정희 씨 35만 원, 경주시 동천동 13통 통장 직영택시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의용소방대, 경주시 용강동 경대 낙혁 용강 각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정명 1, 2주민 1동 24만 원, 포항시 북구 장성동 창포 보성타운 경로당 회원 1동 20만 원, 경주시 안강읍 경주농협 농가주부 모임 회원 1동, 울진군 기성면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1동 각 20만 원, 매화면 오산 삼리 주민 1동, 울진읍 명진건설 주식회사 각 20만 원, 포항시 한마음산후회, 평해읍 거의 릴리노인회 1동 각 10만 원, 죽변면 놀러와 펜션 송경숙 씨, 경주시 양남면 김영환 씨 각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봉산 1리 어촌계, 포항시 장량동 새마을부녀회 하해선회 회원 1동 각 10만 원, 장량동 청년회 백승학회 회원 1동, 장량 산악회 정대영회 회원 1동 각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안수길 씨 7만 원, 죽변면 죽변 3리 박광효 씨 5만 원, 금강송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전정업 씨 5만 원, 죽변면 죽변 3리 김선옥 씨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